엠베스 친구 여러분 안녕, 경아쌤이에요. 오늘은 이제 엠베스테이션 주제는요, 대한민국 헌법 개정, 개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여러 차례 개헌을 겪었거든요. 총 9차례의 개헌인데, 우리가 이제 역사이라든지 뭐 사회시간 수업이라든지 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이 개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다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쌤한테 그래서 질문에서도 쌤,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제작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차례, 무려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한 3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개헌이 9차례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느 시대 때 어떤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인 흐름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요, 여러분이 필기하기 좋게 경아쌤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자료실이 있어요. 공개 자료실에 이제 엠베스테이션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출력해서 쌤과 함께 빈칸 채우고 필기해 나가면서 공부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꼭 자료 다운받아서 같이 보기를 추천을 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를 볼 건데요. 먼저 이승만 정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 35년 동안에 뭔 개헌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자, 1차 개헌을 우리가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발췌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두고 특정 부분만 쏙 뽑아서 개헌을 한다는 뜻인데요. 원래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요, 이제 대통령이 간선제였어요.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않고 국회의원,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만 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제의 상황이었고, 이때는 1952년은 이제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터진 다음에 이제 부산에 우리가 임시정부로, 부산을 이제 임시 수도로 삼아가지고 옮겨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부산에서 개헌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일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고, 그 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병크들을 터뜨리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가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 딱 보니까 얘네들이 국회의원, 얘네들이 선거하면 나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100%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왜? 날 싫어하는 애들만 다 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대통령 또 해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헌법을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SNS나 뭐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승만밖에 몰랐어요. 왜?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인지도라면은 선거권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선거권을 주고 이승만 홍보만 잘하면은 내가 당선되는 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간선제, 국회의원이 뽑는 간선제에서 무엇으로 대통령 이제 중심제란다. 직선제예요. 뭐 오만 개 나오네. 직선제.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개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오늘 개헌안 처리할 거임이라고 하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국회의원은 이제 출근 버스 태워서 딴 데로 보내버려요. 딴 데로 보내서 아예 출근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상 출근한 국회의원도 공포 분위기 막 헌병들 쫙 깔아가지고 밤에 심야에 기습으로 통과시킵니다. 심지어 자, 대통령을 이제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개헌을 찬성한 사람 일어서 보세요. 기립표결 심지어. 기립표결. 앉아있으면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 반대하는지 뻔하게 보이는 이와 같은 기립표결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한 게 발췌 개헌입니다. 자, 이게 발췌 개헌이라면 2차 개헌은 2년 후인 이제 4.4.5입 개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초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4년제 2번 할 수 있었어요. 2번 연임이 가능해서 총 8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당선된 게 1948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통령 하고 있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제 곧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와 같은 이제 중임 제한 또는 교과서에서 연달아서 한다면 연임 제한이 없어요. 제한 철폐, 무제한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선 이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게 개헌을 한 게 4.4.5입 개헌이에요. 초대 대통령 누구겠어요? 이승만만, 온리 이승만만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한 게 4.4.5입 개헌입니다. 이때 왜 4.4.5입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4 밑으로는 버리고 5 이상은 반올림을 하는 걸 4.4.5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헌법에서 이거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의석수가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서 136명이 찬성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한 표가 모자라서 135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결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다음 날에 뭐라고 하느냐? 실제로 3분의 2를 계산을 했더니 135.333명이더라. 실제로 필요한 게 3분의 2가. 근데 4.4.5입의 논리로 4 밑으로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야 되는데 3이니까 이건 버려서 135명이면 통과가 된다라고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4.4.5입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연임 제한을 철폐시킨 것이 4.4.5입 개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3차 개헌 이때는 4.19 혁명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승만 정권이 붕괴돼요.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면서 앞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4.19 혁명 이때가 뭐예요? 3.15 부정선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원인데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권력을 너무 몰빵을 해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따로 살림을 나눠서 그러니까 권력 분산형이 무엇으로 가자? 의원 내각제,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것을 내각 책임제라고도 합니다. 책임제로 개헌을 하자. 이제 4.19 혁명 뒤에 이제 이걸로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는 윤보선, 국무총리로는 장면이 당선이 됐었는데 이 의원 내각제 체제에서는 대통령은 뭐냐면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 사절 만나고 국방 이런 통솔을 하고요. 실제로 행정 업무는 총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총리가 더 권한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 플러스 이때 최초로 양원제, 국회의원이 상원, 양원으로 나눠서 최초로 요때 뽑았어요. 지금 단원제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때는 최초로 상원, 하원의 양원제가 실시됐었던 시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요거를 쌤이 도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따라 볼까요? 왜냐면은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승만 정권 이때 이제 1948년부터예요. 48년 8월 15일부터인데 이제 1952년 발췌 개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그랬다가 1954년에 연도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4.4.5입 순서는 좀 알아둬요. 4.4.5입 개헌. 내용은 뭐라 그랬죠? 초대 대통령의 한 해 연임 제한 철폐. 자, 그렇게 됐다가 이제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4.19 혁명이 일어나서 요때까지가 이승만 정부 때예요. 이제 이승만 정권이 붕괴가 되고 요때까지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붕괴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같은 1960년에 이제 4차 혁명 이제 이때가 3차 개헌. 60년대가 이어서 쭉 뒤에 이어서 4.19 혁명이 3차 개헌. 그래서 의원 내각제. 교과서에 따라 내각 책임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장면 내각이 출범하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960년에 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요. 장면 내각에서 그 당시 사회 혼란을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이걸 붕괴가 되면서 박정희를 비롯한 이제 군인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요. 이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개헌을 하는 거예요. 몇 차 개헌? 이때 이제 우리가 4차 개헌이 요 사이에 있는데 4차는 시험에 안 냅니다. 4차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내요. 5차 개헌이에요. 이때. 그래서 이때 이제 5차 개헌을 하면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처럼 이제 4년이면서 1회 이제 연임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총 8년 동안 할 수 있게로 바뀝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다음에 누가 당선되는 거? 이제 박정희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박정희가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이제 당선이 된 그 뒤에 일을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차 개헌은 명백하게 말하면 박정희 정권 직전이에요. 박정희가 중심이긴 한데 이때 이제 우리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임기 4년에 이제 1회 연임 가능하게 이제 이때 개헌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2번 했어요. 2번 1961년이니까 이제 8년 동안 하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2번으로 너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6차 개헌은 3선 개헌입니다. 대통령의 연임을 이제 3선, 아까 2번까지 했죠. 그죠? 3번까지 할 수 있게 연임을 한 것이 6차 개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3선 개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4년 정도 뒤면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죠. 그죠? 그만할 때가 됐는데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7차 개헌인 무엇이다?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인데 교과서에 따라 이게 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0월 유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이 체제를. 이 유신헌법의 내용은 정말 잘 나오는데요. 첫 번째, 드디어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국민의 대표다라고 하면 자기 측근을 다 앉혀놓고 여기서 대통령을 간접으로 뽑아. 이제 우리가 대통령 직접 뽑을 수 없습니다. 간접 선거로 당선이 되고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뭡니까? 종신 가능, 종신까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임 제한 철폐. 제한이 없어집니다. 철폐가 돼요. 이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줍니다. 국회도 막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러면 국회를 해산시켜버릴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 말은 추천이지만 대통령이 추천한 이 3분의 1은 다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교과서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임명권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똑같다. 라는 뜻인 거죠. 그죠? 왜 추천해도 다 당선이 되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헌법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이 뭐냐면 긴급조치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긴급상한 emergency라고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하면은 국민의 자유권이라든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조치인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면서 이제 반대운동, 저항운동을 막 탄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였다가 뭡니까? 1979년 이제 10월 26일에 김재규의 총에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유신 체제도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쌤이랑 도표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박정희 정부 때가 1961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뭐예요? 1969년에 이제 내가 계속 해먹고 싶으니까 3선 개헌. 그래서 3번까지 해먹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972년 10월에 이제 유신헌법. 요게 이제 7차 개헌이죠. 그랬다가 1979년 10월 26일에 12.6 사태로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여기 끝나요. 자, 그랬다가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1979년에 이제 1912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군인들이 또 이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전두환이 대통령 당선됐다가 전두환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당선됐다가 다시 개헌을 하거든요. 그래서 1980년에 8차 개헌. 그래서 이때 개헌, 대통령 당선됐었는데 아유 너무 욕을 먹으니까 개헌을 하겠다. 대신에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은 너무 과하니까 이걸 다시 줄이겠다, 권한을. 그래서 대통령이 7년 단임으로 바뀌어요. 단 이것도 간접선거. 그래서 이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때 처음에 당선됐다가 개헌되고 나서 이때는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이때도 간선제예요. 인단 뽑아서 하는데 뭐 거의 뭐 독재다 보니까 90%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 쌤이 위에 거 지울게요. 여러분이 판서했다고 이거 필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지울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7년 단임으로 했어요. 이제 1987년이 됐죠. 그죠? 그래서 전두환이 당선돼가지고 이제 전두환, 이때 전두환 정부예요. 전두환 정권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직선제, 직접 대통령 뽑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거절하죠. 그죠? 그래서 거절했다가 6월 민주항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1987년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6.29 민주화 선언하면서 이제 9차 개헌을 하는 거죠. 9차 개헌은 이제 5년 단임에 제일 중요한 게 직선제예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드디어 10몇 년 만에 15년 만에 드디어 직접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직선제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9차 개헌이 마지막이거든요.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유신헌법은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쌤이 따로 이걸 넣었어요, 자료를.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이거 간선제, 간접선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제 3분의 1,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고요. 이제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고요. 대통령은 긴급 조치를 하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 해상권이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제한 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임 가능해요. 이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자, 그랬다가 전두환 정권 8차 개헌 뭐라 그랬어요?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에 이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죠. 그러면서 이제 뭘로 개헌을 하느냐? 이제 8차 개헌은 선거인단. 그래서 앞에서 말했을 때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제 간선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7년 단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8차 개헌이고 여기서 7년 동안 해먹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노 했죠. 4.13 호원 조치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에서 직선제 개헌을 이제 주장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 당시에 이제 전두환의 후계자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여당 후보인 노태우가 이제 받아들이겠다, 개헌. 6.29 민주화 선언을 하면서 드디어 대통령을 우리가 15년 만에 다시 직접 뽑게 돼요. 직선제와 그 다음에 이제 5년 단임으로 개헌이 되면서 9차 개헌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경화쌤과 함께 우리가 이제 1차부터 9차 개헌, 4차 빼고는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9차 개헌까지 어느 정부 때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쌤의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고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경화쌤과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